뉴스FM 조현주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인데요. 나에게 주어진 길만 가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이 남자. 급기야 덜 추하게 나이 들고 싶어서 짧고 굵은 어른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독자 수 700명. 사실 채널을 오픈한 지는 꽤 됐는데요. 아직 갈 길이 먼 듯해 보이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덜 존중받고 더 존중받고 덜 외롭고 싶은 남자 윤용인. 49금 윤용인 TV의 윤용인 유튜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YTN 라디오는 인연이 좀 있으세요, 그렇죠? 네, 당신이 전성기에서 제가 고정적으로 그 상담 코너를 맡아서 네. 청취자분들하고 만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어서 늘 뭐 친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때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어느덧 스타가 돼서 다시 찾아주셨어요. 네, 늘 작가라고 하는 호칭 속에서 또는 뭐 회사의 대표라는 호칭으로 불리다가 네. 오늘 유튜버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니까 되게 새롭네요. 새롭고 좋습니다. 네. 저희 또 뉴스FM 조현주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네. 이제 낯서실 수도 있으니까 인사를 좀 직접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용인이라고 하고요. 그 책을 한 10권 정도 쓴 작가이고요. 사람 네. 마음과 관련되어진 힐링 쪽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49금 TV라고 하는 채널명을 가진 방송을 시작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타이틀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지 몰라서 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렸는데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유튜버라는 걸로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앞서서 오늘 내드린 깜짝 퀴즈도 관련한 이야기였었어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개인 땡땡땡 큐티파이가 최근 구독자 1억 명을 넘겼다. 네. 정말 대단하죠. 그러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네, 근데 그래도 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요. 네. 실례지만 선생님 구독자는 얼마나 되는가요? 제가 오늘 지금 직계를 보니까 7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본격적으로 한 게 2달 됐거든요. 네. 유튜버 개설은 그냥 개설만 해놨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 많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요. 네. 이 구독자가 분명히 처음에는 한 명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 명부터 지금 770여 명까지 늘어나는 이 네. 과정 속에서 네.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뭔가 신기하죠. 사실은 계속 뭔가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또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삶에 활력이 생긴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이런 삶이 아니니까 네.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뭔가 기회가 또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삶의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관심 갖고 구독을 하나씩 눌러주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좀 설레는 일일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복이님께서 들어오자마자 49금 방송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유튜브의 채널 제목이 좀 자극적이에요. 49금 TV는 사실은 유튜브를 생각하시려고 한다는 분들은 사실 살짝 이렇게 잘 안 쓰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송 제목을 쓰는데 우리가 19금 그러면 19살 이하는 보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호기심 같은 게 생겨서. 네. 근데 더군다나 49금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뭐 30살이고 32살인데 뭐 보지 말란 말인가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단어는 잘 안 써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과감하게 요즘 시니어분들이 유튜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앱보다 지금 뭐 1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30대, 40대, 50대, 60대 통틀어서 지금 유튜버가 지금 1등입니다. 가장 네.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대개 방송이 젊은 분들이 공급을 하고 젊은 분들이 소비하는 중심으로 가 있고 약간의 정보 자체가 약간 이렇게 편향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유튜버로 스타가 된다는 것은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막내 할머니라든지 또 우리 미쳤어 할아버지 뭐 네, 지병수 할아버지. 예, 지병수 네. 할아버님 이런 분들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활동들을 보는 거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러한 PD로서의 기능들은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또 우리들의
눈으로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는 때때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늙고 나이가 들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들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방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지금 49금 TV라고 과감하게 했고요. 물론 이거 본다고 해서 젊으신 분들이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네. 예, 제목에도 연연하지 말고 한번 또 와서 구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장년 측에 초점을 맞춘 네. 그런 느낌으로 제목을 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유튜브는 말씀하신 대로 가입을 하고 네. 남들 영상을 그냥 쭉 보는 시청자로서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네. 누구나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제작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선생님께서도 그동안은 아마 시청자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쩌다가 직접 제작과 편집 이런 걸 다 하게 되셨어요. 저는 주로 글을 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지나 그 키보드로 쓰는 글은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약간의 자신감은 있었지만 네. 기계치였어요. 그래서 휴대폰도 거의 뭐 사진 찍고 문자 보내는 거 외에는 그리고 유튜버는 저한테는 너무나 먼 얘기였고 네. 뭔가를 편집한다라는 것은 정말 남의 나라 얘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송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버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두고 있다가 그 서울시 50플러스 재단하고 네. 그 LG U 플러스가 함께하는 50 플러스 유튜버 스쿨이라는 걸 만듭니다.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50살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이렇게 방송을 직접 만들 수 있는 PD로서 이렇게 사람을 키워보겠다. 네. 이런 유튜버 스타를 키우겠다 해서 800명이 왔고 800명 중에서 제가 10명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런 기획과 촬영 이런 공부를 좀 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동영상 찍고 편집하고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겠어요. 5756 청취자님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또 다른 분들도 휴대폰으로 찍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편집하고 올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겠어요 하셨거든요. 네. 좀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일단 우선 시작하시고요. 너무 잘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지 마시고 우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길은 거꾸로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를 검색을 치면 유튜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다 소개해주고 정말 그 고급적인 정보 자체를 맥강 자체를 돈 안 내고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액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가 오늘부터 해봐야지 하고 유튜버에 검색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갖고 하지?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갖고 할까? 나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방을 할까라고 자기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혹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거기에 대해 이제 간단하게 메일로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다 자기 재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49금 TV를 만들어 놓고 최근에 강아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네. 근데 강아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강아지 올리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똑같은 강아지의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면 다른 젊은 분들의 그 디자인 감각 수려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제가 밀렸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강아지 글을 다 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 하나를 직접 썼어요. 네. 음악이 나가고 그 시를 제가 좀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지금요? 네네네. 네. 이제 강아지 영상이 다 끝나면 제가 이런 시가 제 목소리로 나옵니다. 내 아이들이 강아지였을 때 이리와 하면 아빠 하며 달려오고 앉아있으면 두 무릎 사이로 쏙 들어오고 누워있으면 서로 옆에서 자겠다고 다투더니 아빠의 품보다 더 큰 세상으로 어른되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대견함의 한쪽에 우주보다 큰 허전함이 각자 쓰는 방에 닫힌 문처럼 자주 스산했다. 새벽에도 운전 중에도 홀로 TV 속 아이들 프로를 볼 때도 수시로 그러했다. 다시는 잡아보지 못할 시간의 아쉬움일까? 남이 돼가는 내 것들의 서글픔일까? 무엇이든 저울로 사겨야 할 감정들, 부담될까 재빨리 털어낼 민망한 투정들. 그 자리에 선물처럼 찾아온 강아지는 내가 너에게 눈치를 안 봐서 좋아. 내가 너에게 기대를 안 해서 좋아. 내가 너에게 서운함이 없어서 좋아. 너는 좋은 걸 미친 듯이 좋아해서 좋아. 지금 내 곁에 있어서 그것이 제일 좋아. 그때 내 아이 같아서 그게 좋아. 오동아 오늘도 산책 갈까? 이런 이제 시가 올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거를 본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내 얘기 같다라는 공감을 많이 표시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리고 들으면서 이거는 49금 TV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의 감성이 또 있고 조금의 삶을 또 살아오신 분들은 숙성되어진 자기의 또 이런 지혜와 또 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차별화를 두면서 똑같이 강아지를 올리더라도 거기에 자기만의 것을 녹여내는 방식을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예로서 이제 이런 걸 보내드렸고 이것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건 우리 아빠의 얘기인 것 같다. 또는 내 얘기인 것 같다라는 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결국 이런 방식의 차별화 자체가 맞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 낭송을 들으시고 갑자기 부모님 보고 싶네요. 멍멍이가 효도하네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또 오는 문자들 중에 하나가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던데 4261 청취자님께서 돈 많이 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돈은 제가 지금 그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요.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사실 있는데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내 삶의 흔적과 역사를 마치 일기를 쓰듯이 남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덜 어렵지 않고 네. 좀 활기찬 네. 삶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뭐 6살짜리 유튜버가 강남에 뭐 몇십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유튜브에 뛰어드니까 유튜브 낭인이 발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속속들이 뜨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은 들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이게 참 도전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오늘 윤용인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아까 액션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디지털 소외, 뭐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이에요. 네. 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서도 길 찾기도 되게 잘하고 이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음식점을 갔더니 전화가 걸려오는 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 걸려오는데요. 어떻게 가는지 약도를 알려달라고. 젊으신 분들은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무슨 키오스크 같은 것들, 무인 판매기 같은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피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그 고충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같은 시선으로서 이런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앞으로 할 방송이 엄마 이거 봐 아빠와 같이 봐라고 하는 코너예요. 네. 엄마 이거 봐 아빠와 같이 봐. 사실은 이제 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 자제분들이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 짜증부터 앞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내 동생의 입장에서 우리 큰형님에게 누님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지도 검색을 하고 어떻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하는 거를 좀 짧게 좀 이렇게 만들 생각이고요. 네. 지금 글쓰기 관련되어진 부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민원의 글쓰기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메일을 쓰든 카톡을 쓰든 글자 조사 하나 자체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가장 쉬운 방식으로 지금 글쓰기에 대해 관련된 주제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그 49금 TV라는 것은 지금 네이버에다가 뭐 윤용인 이렇게 치시면 49금 TV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유튜버에다가 그 동그라미 있는 이렇게 렌즈 옆에 검색하는 데다가 49금 TV나 윤용인 하시면은 같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공감하고 또 제가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094 청취자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려다가 출연자분 유튜브 찾아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보내주셨고 그 시 내용이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딱 와닿은 것 같아요. 8282 청취자님께서 시 내용이 딱 지금의 저 같네요. 라는 이야기도 보내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디지털 격차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5070 세대들이 젊은 세대 못지않게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벌어질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로서의 데이터 사용이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국집을 간다고 한다면 지금 짜장면 내지는 짬뽕만 시켜 드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더 많은
분들의 선택권이 많습니다.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데 지금 디지털 사용이 많이 늘면서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의 시니어층들은 거의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들어가신 거나 또 실제로 뭔가 검색해서 가시기보다는 또 가시는 곳만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제 그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실제 유튜브를 갖다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고 이게 와이파이와 데이터에 대한 이 부분의 구분 자체도 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잘 못 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낮은 눈으로 우리 너무나 빨리 정보가 급변하고 시대가 빠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정보 격차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소외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조금 더 느린 속도로 공급해주는 누군가는 조금 더 낮은 눈에서 이런 공급들을 좀 맞춰나가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뭐 글쓰기 강좌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유튜브 시대라고 하고 누구나 이 동영상으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화센터 글쓰기 교실이 좀 북적인다고 해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책을 낸다 하면 어느 정도 유명해졌고 자기가 할 이야기가 쌓였고 이래서 뭔가 이제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책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독립출판 때문에 나만의 책을 이제 출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사실 유튜버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책은 사실 저는 줄곧 책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고 거의 주말에는 거의 그 서점에서 책을 많이 봤던 사람인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책을 안 봐요. 예, 이제 그 텍스트, 문자에서 영상 시대로 넘어갔고 그건 연령이 낮을수록 더 심합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거의 책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약간 제가 각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이전에 글을 썼고 지금도 책을 봤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하는 것. 이 모든 기획 자체는 그냥 제가 찍었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뒤에 찍은 걸 앞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디에 중요한 메시지를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모두가 사실은 저는 책의 힘 내지는 글의 힘에서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짬짬이라도 하나의 짧은 일기라도 짧은 글이라도 꾸준히 글을 쓰고 그리고 책을 늘 보는 습관 자체를 이렇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에게 하는 또 다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유튜브를 제작하는 스킬면에 있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동영상으로 또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면에 있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조금이라도 써보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콘텐츠로 채워가면 된다라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 혹은 또 지금 이미 시작하셔서 앞으로 더 나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들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 한 명 한 명 자체를 하나의 꽃이라고 비유하고 더 크게는 하나의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다. 타인을 내가 귀한 만큼 귀하다고 보라고 하고 책방에 나가보면 전체 10권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거의 5권이 지금은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당신 자체가 굉장히 빛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유튜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뭐 1억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행위보다 나한테 감춰져 있는 재능, 나한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의 잠재성을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제가 아까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누다가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씀 드려드릴게요라고 했던 거 또는 네. 유튜브에 댓글 다셔도 할 것 같아요. 저는 100% 확신하는 것은 각자가 모르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지 않지만 100명은 100개의 콘텐츠가 나온다. 그게 100개의 자기의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 가지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건 체면적인 얘기일 것이고 본인이 하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난 뭔가를 분명히 찾아가 나가는 과정이다. 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이 정말 다양한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신 윤용인이라는 하나의 개인이에요, 지금. 네. 뭐 작가, 선생님, 유튜버 뭐 다양한 호칭이 있지만 60대의 윤용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연의 현상이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좀 더 외롭고 이런 게 조금 더 나이 들면서 생기는 현상일 것 같아요. 그거 역시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60대 때도
또 역시 활발하게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을 하면서 이 외로움 자체를 느낄 시간을 좀 줄이면서 왕성하게 좀 새로운 활동들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활약도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